대회 상황에서 청나라 양문동 해보자. 양문동 당시 내세운 고가 뭐였다고요? 중체서영 기억나시죠? 네. 네. 일본은 뭐라고? 일본은 화본양제. 우리나라에 뭐가 나오기 때문에 얘들 알아둬야 돼? 동도서기가 나오기 때문에. 알겠나요? 우리가 동도서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세팅시켜서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야 지식이 오래갑니다. 하나만 단독으로 알고 있으면 H2O처럼 알았어요? H2O처럼 수소 2개, 산소 하나 이렇게 있으면 다 증발해버려요. 근데 분자 구조로 이렇게 얽혀 있으면 물이라는 물질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지식이 체계화돼서 구조화돼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오래갑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어때요? 전부 다 구조화돼 있어요. 도식화돼 있고 덩어리화돼 있습니다. 덩어리.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직관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감각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감각을 머릿속에 잘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다시 봅시다. 자, 그 국외정치, 수교통상, 거부정치 대표적이죠? 정리해보자 머릿속으로. 국내 정치는 뭐라고요? 왕권 제항립. 대외적으로 뭐라고? 수교통상, 거부정치. 됐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밀려 들어오는 서양 세력과 맞섰다. 문을 열지 않고 통상 요구를 거부했다. 자, 그 과정에서 먼저 부닥친 게 1800 몇 년? 66년. 무슨 년이에요 이게? 병인년. 올해가 무슨 년인가요? 병신년이라고. 그죠? 병인년,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 자, 여러분 병인년에 해보자. 사람 누구야? 사람 누구예요? 병인양요라는 개념어가 지금 등장했죠? 네. 사건이 등장했죠? 팩트잖아, 사건. 그럼 항상 어떻게 알아두자? 시간, 인간, 공간. 이게 그냥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병인양요 몇 년이라고? 1866년. 신미양요 몇 년이라고? 1871년. 딱 정해졌어요. 인간 구분해야 돼. 병인양요 때 누구야? 양원수. 또 누구야? 한성근. 이 구분이 안 되면 틀려요. 이 구분이 안 되면 틀려요. 신미양요 때는 사람 누구라고요? 어제연이에요, 어제연. 다시 해보자. 장소로 가보자, 장소. 병인양요 때는 어디라고요? 정족산성과 문수산성에서. 됐나요? 둘 다 강화도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도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강화도야, 개항 당시에는. 강화도 조약도 강화도죠. 알겠어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전부 다 강화도예요. 근데 더 디테일하게 뭐가 나온다? 강화도 어디냐 이거야. 병인양요 때는 어디라고? 문수산성에서. 누가? 한성근이가. 그죠? 정족산성에서 누구라고요? 양원수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아둘 것. 다시. 어제연이는 어디에서? 어제연이는 어디에서? 신미양요 때? 광성보와 갑곳에서. 알겠죠? 이렇게 구분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병인양요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병인박해였죠. 병인양요나 병인박해나 몇 년에 일어난 거야? 둘 다가 1866년이에요. 그럼 순서상 누가 먼저 일어났겠어요? 병인박해가 먼저 일어났겠죠. 이것 때문에 병인양요가 일어났으니까 논리구조가 그렇잖아요. 먼저 병인박해, 그것 때문에 병인양요. 알겠죠?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전에 병인년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1860년. 이게 바로 뭐냐? 제너럴 셔먼너 사건이에요. 알겠죠? 그 제너럴 셔먼너 사건은 뒷날 1871년 무슨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신미양요의 원인이 됐다.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돼. 끝이야. 다른 그럴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그럴 거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 알아두고.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너가 있잖아요. 외국 상선 제너럴 셔먼너가 평양 국민들에 의해서 침몰됐다. 그 앞에다가 사람 이름 하나만 써놓을까? 이 제너럴 셔먼너 사건을 지휘한 사람이 당시 평양 감사였던 아주 유명한 박 교수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이 박 교수가 왜 유명하냐? 뒤에 또 어디서 또 나와 이 박 교수가? 네? 초창기 초기 개화를 주장한 사람들이야. 박 교수, 오경섭, 유홍기. 오케이? 박 교수, 오경섭, 유홍기. 또 중요합니다. 이 박 교수야말로 또 누구냐면 연암 박지원의 손자예요. 아주 중요하죠. 연암 박지원 중사학파 실학자의 손자야. 그러니까 초창기 개화 사상은 무엇에 영향을 받았다? 실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박지원의 손자 누구라고? 박 교수. 그 박 교수가 뭐 했어? 제너럴 셔먼너 사건을 침몰시켰어요. 처음에는 제너럴 셔먼너 사건을 침몰시킬 만큼 이민족 침략에 저항적이었습니다. 근데 싸우다 보니까 어때요? 알게 돼요. 야, 우리가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우리도 빨리 배워야겠다. 우리도 빨리 서구에 힘써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하겠구나 하고 친구랑 싸워서 친해진 경우가 있어요. 싸우면 진짜 디테일하게 알게 됩니다. 그 새끼 꼴도 보기 싫잖아. 하는 짓마다 다 밉죠. 그러면 어때? 다 보여요. 싸우다 보면 친구가 잘 보여.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적이라서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누구요? 박 교수. 알겠죠? 그래서 박 교수가 제너럴 셔먼 사건을 침몰시킨데 이 G가 노릇에 있었다. 누구라고요? 평양감사. 당시 평양감사였으니까 총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볼 수 있죠? 잘 알아두세요. 지도도 한번 눈여겨 봐두십시오. 이게 강화도 지도고요.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별거 아니야.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큰 흐름, 빨랫줄. 네. 19세기,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대내, 대외 딱 나눴죠.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그죠? 자, 여러분,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후에 뭘 세웠다고 배웠어요? 척화비를 세웠다. 이 척화비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척화비는 1866년 병인양요 이후에 글을 썼어요. 그리고 비석을 세운 것은 1871년 무슨 사건 이후? 신미양요 이후에 세웠다라고 척화비에 이렇게 써 있어. 알겠죠? 그 척화비 내용은 뭐? 양이 침범, 비전즉화, 주화 매국. 써줄까요? 써줄까 쓰지 말까? 안 써도 되겠죠? 예. 다 알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 이제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제. 자, 개항 했어요. 다시 머릿속으로 상기해보자. 19세기 무슨 정치? 세도 정치. 이거 나오면 쪼르륵 뭐라고? 삼정분란. 그 다음 뭐? 일란 발생. 됐어요. 그 다음에 흥선 대원군 했습니다. 흥선 대원군 때 사건 다 했어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다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1873년부터 이제 누구 세상이다? 민씨 세상이다. 언제까지라고?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당할 때까지, 을미사변 때까지 됐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민비가 등장한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1870년대 제일 중요한 사건은 1876년 뭐라고요? 개항이죠, 개항.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다른 말로 개항을 장소 위주로 말하면 뭐라고? 강화도 조약이다. 연도 위주로 말하면 뭐라고? 병자, 수호, 조규다. 됐어요? 병자, 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 개항 전부 다 그게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또 무슨 조약? 불평등 조약이었다. 서양 그러니까 일본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 바로 개항입니다. 그 개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줄 거세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다. 불평등 조약 도라미.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뭐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까요? 뭐 때문에? 예? 뭐 때문에? 이거 보세요. 책 보지 말고 이거 보세요.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러분하고 함께 해야 돼.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선생님 막 던져주고 너네들이 받아먹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알겠죠? 오래가지 않아. 함께 해야 돼. 함께. 보세요. 자, 강화도 조약은 12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치외 법권을 인정했다. 이게 불평등이죠. 그냥 불평등이 아니라 외우지 마세요. 이게 왜 불평등이냐면은 일본 놈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그 일본 놈을 처벌할 수 없어요. 잡을 수도 없고 재판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 이거야. 그럼 뭐냐 이것은 우리 뭘 뺏긴 거예요? 사법권을 뺏긴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의 사법 주권을 박탈당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또 하나 보세요. 또 하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등한 거야. 일본 놈들이 와서 우리나라 바다를 연해를 마음대로 침략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해 침략권을 인정했죠. 이건 무슨 주권을 박탈당한 거야? 우리나라의 무슨 주권? 영토 주권을 박탈당한 겁니다. 영토 주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알겠죠? 또 일본 놈들이 이제 뭘 했냐면 나중에 통상장정에 이건 강화도 조약 말고 별도로 있는 경제조항이죠. 통상장정에 뭘 했냐면 관세 자주권을 상실당했어요. 일본 상품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우리가 일본 상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벽을 쳐야 되겠죠. 그 장벽이 바로 뭐예요? 관세 장벽이에요. 관세 장벽. 소나타 되게 요즘 나온 소나타 하는데 얼마씩이나 하죠? 아, 차들이 없나요? 소나타 하는데 얼마씩이나 할까? 나도 속이 안 좋아. 괜찮아. 갔다 오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주무시지만 않으면 돼. 숙취? 나 술 먹었잖아 뭐야? 야 근데 선생님한테 좀 관심 좀 가져라. 파마인데 알아본 새끼들이 하나도 없냐 그래?
자르신 거. 하거나 말거나? 됐어, 그만해. 시끄러워. 저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도요타가 소나타랑 값이 비슷하다고 보세요. 2천만 원이라고. 여러분 같으면 소나타 살 거야, 도요타 살 거야? 소나타. 아마 된다. 죽여버리고 싶어. 야, 뭔가 이게 맞아야 수업을 해나가지. 이렇게 안 맞대로 가버리면. 내가 타보니까요.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어요. 기아나 현대차가 참 좋은 줄 알고 타다녔는데 그래 한번 타보자 하고 외제차를 타봤더니 무게감이 다르더만. 핸들 무게감이. 어? 그러니까 같은 급, 같은 사이즈 이러더라도 기술이 1차 대전 때부터 축적된 애들이야. 자동차 만들어서 전쟁에 그 탱크 몰고 다니고 장갑차 몰고 다니고 하려고 얼마나 트럭 몰고 다니고 얼마나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데 그들이 싸운 독일, 일본 놈들 아닙니까? 그리고 1968년도부터인가 자동차 만든 현대 자동차 그 이후에 만든 기아 자동차니까 게임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제차를 살려고 합니다. 그걸 막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세금을 몽창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2000cc라고 하더라도 소나타는 2천만 원. 알겠어요? 또 뭐 도요타는 3,5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제 갈등 생기죠.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외제차를 살 것인가 그냥 현대차를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차를 보호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호무역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관세장벽을 치는데 그 관세장벽을 치지 못하도록 그걸 박탈해버리는 게 바로 뭐예요? 관세자주권 상실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자주권을 뺏겼기 때문에 뭐라고요? 불평등조약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왜 불평등조약이라고 한다고? 구체적으로 뭐 사법주권 박탈, 영토주권 박탈, 관세주권 박탈. 알겠죠? 그것은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라고 외우지 말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잊어먹을 일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시험에 다 보여줘. 골라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도 논술처럼 야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에서 우리가 불평등한 내용을 3가지를 써라 이렇게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 처음부터 고른 거니까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집중해서 듣기만 하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됐죠? 그 밖에 나머지는 제1관 보세요. 강화도 조약 내용. 자, 조선과 청은 일본국과 평등한, 그러니까 조선국은 자주 나라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과 일본이 평등하다라고 한 것은 우리 조선이 이뻐서가 아니라 조선과 청 사이에 맺어진 무슨 관계? 주종관계를 깨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어요? 청의 종주권 부인 줄 거세요. 그동안 청나라가 조선의 형노릇을 해왔는데 이걸 깨기 위한 내용이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조선 정부는 부산 이외에 그 제5관에서 제시하는 두 항구. 여러분 봐봐요. 부산항은 1876년 개항 당시에 가장 먼저 개항한 곳이 부산항이에요. 오케이?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항구는 어딜까요? 두 항구는 어디예요? 원산과 인천이에요. 이 순서를 좀 알아둘 거. 원산항은 81년, 인천항은 83년 이런 순서로 세 항구를 개항했어요. 알겠죠? 그런데 각각 의도가 있었다. 가장 먼저 부산은 무슨 목적이냐? 경제적인 목적이다. 일본하고 제일 가까운 부산항을 개항해달라고 한 것은 일본에서 물건을 들어올 때 또 우리나라 원자재를 일본으로 가져갈 때 가장 거리가 짧은 지역이 수송비가 조금 들죠. 그래서 부산은 경제적 목적으로. 그 다음에 원산이 중요합니다. 이 원산항을 요구한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군사적인. 누구를 막기 위한 군사적인 이유일까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그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군사적 목적에서 원산항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적인 목적이었다. 군사적인. 그 다음에 인천은 83년에 인천항을 개항하는데 일본에 의해서 이 인천은 정치적인 목적이랍니다. 일본이 인천항을 요구한 이유는 무슨 목적이라고? 정치적 목적이에요. 왜냐? 서울과 가장 가까운 인천항을 획득해 놔야 서울에서 유사시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서울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반영된 게 바로 언제야? 동학농민운동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학농민운동 때 우리가 지난번 했잖아요.
동학농민운동 때 민비가 누구를 먼저 불렀어요? 청나라 군대를 불렀죠. 왜 불렀어요? 민비가 명성황후가 청나라 군대를 왜 불렀습니까?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라고 불렀죠. 그럼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면 군대가 서울로 와야 돼? 아산만으로 와야 돼? 아산만으로 와야지. 평택이나 그쪽으로 와야 전주 어디야? 그 정읍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전라북도 쪽으로 가려면 그쪽으로 내려와야지. 근데 일본 놈들 어디로 들어왔어요? 태풍조약에 의해서 조선의 군대를 동시에 보낸다고 했는데 청나라는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산만으로 들어왔는데 일본은 어디로 들어와?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애시당초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서울을 점령할 목적으로 들어온 거야. 그런 목적으로 처음 인천항을 이용한 게 바로 이때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경제적인 또는 군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목적에서 새 항구를 개항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수호주교 부록과 조일 통상장정. 수호주교 부록에서는 일본국 국민은 본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그렇습니다. 일본 화폐 유통권하고 그 다음에 통상장정 6조를 보면은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 일본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통상장정 또 밑에 7조를 보면은 항세, 무항세, 무관세죠. 그죠? 항세와 무관세입니다. 관세를 부과하지 말까? 선박이 들어오고 날 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금을 면제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불평등한 내용 가운데 하나다. 됐죠?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개항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개항 이후에 서양 여러 나라하고도 조약을 체결했다. 자, 80년대가 되면 1880년대에 이제 서양과 조약이 체결됐다. 서양과의 조약이.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누구라고 그랬죠? 미국이라고 그랬죠. 미국. 특히 미국은 청나라가 알선했습니다. 소개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청나라가. 왜 소개했어요? 아까 강화도 조약에서 일본 놈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조선에서 형노릇을 못하게 된 나라가 누구야? 청나라죠. 그러니까 청이 열받겠죠. 그래서 청나라는 오히려 일본이 혼자 조선을 먹지 못하 에라 네가 못 먹을 바에 차라리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일본이 조선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청나라의 의도가 작용했어요. 그래서 청이 조선을 미국한테 소개해줬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소개한 책이 바로 뭐냐? 조선 책략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들어오는 과정. 제2차 수신사로 봤던 누가 들어왔어요? 김홍집이 들어왔죠. 해보자 누가? 김홍집. 2차 수신사 김홍집이 들어왔었는데 조선 책략의 내용을 잘 아는지 해보세요. 조선 책략 내용. 조선 너네들이 지금 큰일 났다. 조선 너네들이 왜 큰일 났냐? 러시아가 지금 조선을 항상 먹으려고 그래.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러시아 방어 전략. 그게 바로 뭐예요? 조선 책략이야. 조선으로서는 지금 위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왜? 러시아가 연해주까지 와서 조선을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조선이 러시아를 막으려면 어떻게 됐냐? 친중국하고 이게 친중이죠? 일본하고 결합해야 되는데 그리고 연미국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친중 결일 연미론이 나왔다. 잘 나옵니다. 시험에 단골로 나온 것들이죠. 다 아는 것들이겠지만 오케이? 근데 이거 봐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계속 친해왔어요. 우리는 따로 그러니까 병자호란 이후 우리가 청태종한테 무릎 꿇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속으로는 별로 청나라가 좋지 않지만 꼴보기 싫지만 겉으로는 형제면서 친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따로 친할 일이 없어요. 계속 친해왔기 때문에. 일본하고도 이미 조약 체결했어 안 했어?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의미 없는 얘기야. 중요한 것은 뭐냐? 전혀 상관없는 미국을 끌어들이자라고 하는 연미국. 알겠죠? 미국과 연합하자. 이것 때문에 이 조선 책략 내용 때문에 우리 조선에서는 발칵 뒤집어 조선이. 왜냐? 위정 척사 운동이 가장 격렬히 났어요. 중요합니다. 조선 책략 결과 위정 척사 운동이 고조됐다. 알겠죠? 우리가 따로 위정 척사를 공부하겠지만 위정 척사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특히 위정 척사 운동이 최고조에 달한 게 언제라고요? 1881년 조선 책략 6호 당시에. 또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됐다.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미국과 수교를 하겠다. 결과입니다. 조선 책략이 조선에서 유포된 결과 미국과 수교하겠다. 이 조선 책략을 쓴 사람이 누구야? 청나라 사람 누구예요? 황준센이죠. 황준센. 당시 청나라에 와 있던 황준센이 김홍집한테 건네줬어요. 너네 나라 가서 돌려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선 책략이 유포됨으로써 이런 결과를 낳았다. 위정척사 운동이 고조되고 미국과 수교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과의 그 수교 과정, 조선 책략 때문이다. 처음 알선이 있었다. 됐죠? 특히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으려는 청나라의 의도. 야, 너네 조선과 사귀려면 형인 나를 거쳐야 되지. 알았어요? 형인 나를 거치지 않으면 조선하고 사귀기 힘들어. 이렇게 청이 형 위세를 떨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진출을 견제하려는,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을 막아보겠다 이런 속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 나왔네요. 치해 복권은 물론이고 최애 해국 대우 중요 표시, 이게 최초입니다. 최초. 미국한테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특혜를 주면 그 특혜 가운데 제일 좋은 특혜는 누구한테? 미국한테 무조건 자동으로 드는 거. 그러니까 최고 좋은 특혜죠. 최애 해국 대우라는 말이 나오면 미국과의 조약이에요. 여러분 이거 봐. 아까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그랬죠. 그 불평등 조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뭐예요? 치해복권이죠. 근데 이 치해복권은 에브리 국가, 모든 나라한테 다 줬어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일본이 최초고 그 다음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치해복권 인정. 알겠죠? 그런데 최초로 최해국 특혜를 처음으로 준 나라는 누구라고요? 미국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봐. 우리 일본한테 준 특혜보다 미국한테 준 게 더 좋네? 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나중에 이걸 탔네. 그래서 우리도 최해국 대우 줘라고 우리한테 쪼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국한테는 최해국 대우, 이게 되게 디테일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때부터는 근현대사를 어떻게 취급할지 몰라요. 옛날 근현대사가 단독 과목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디테일한 문제까지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거기까지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왜냐하면 한 과목 안에 전 근대사도 함께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나왔냐를 한번 보세요. 미국한테는 최해국 대우를 줬어요. 최해국 대우라는 특혜 가운데 가장 좋은 특혜를 줬는데 그 대신 미국은 뭐냐? 저율의 관세를 물렸습니다. 그죠? 아까 일본은 뭐라고? 일본은 최해복권과 함께 뭘 가졌죠? 관세를 없앴잖아요. 무관세 특혜를 줬었죠. 근데 미국은 이 좋은 걸 준 대신에 저율이지만 관세를 내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일본 놈들이 우리도 이거 줘라고 그래. 그럼 너네 새끼들도 관세 내가지고 나중에 관세를 물린 거야. 일본한테도. 알겠죠? 그게 나중에 없어졌던 이 관세가 나중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안 보여. 그 다음에 이해했죠? 그 다음에 그 관세 조항, 저율의 관세를 매겼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미국한테는 관세를 물렸습니다. 일본은 무관세 특혜를 줬고요. 그 대신 미국은 최해국 대우를 줬다. 거중 조정 조항 줄 거보세요. 특히 이제 미국과 조약에서는 그러니까 양국 가운데 한 나라가 제3국의 핍박을 받을 때는 서로 돕고 거중 조정해준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을사조약 때 이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거중 조정이라는 게 서로 누가 싸우면 야 싸우지 마 하고 말려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조약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종 임금이 우리가 이제 미국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맨날 아름다울 미자를 쓴다고 그랬죠. 동양 삼국 가운데 한자권에 있는 나라 가운데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특히 그것의 근거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미국은 아주 우리한테 호의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 거중 조정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당하면 미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고종 임금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답니다. 이 조항을.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헐버트를 파견했어요. 또 누구를 파견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죠. 그 헤이그 특사 사건과 함께 헐버트를 미국에 파견해가지고 미국 대통령 그 당시 누가 윌슨인가한테 좀 도와달라고 막 애걸복걸했어요.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먹혀서 있는데 또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미국이 어땠어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미국한테 그렇게 일본한테 우리를 팔아넘겼죠. 미국이 야 우리 미국은 필리핀 먹을 테니까 일본 너네는 조선 먹어. 우리 서로 기브앤테이크 주고받자. 이게 바로 가스라 테프트 밀약 아닙니까? 근데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제국주의 열강 가운데 조선과 필리핀을 놓고 서로 미국과 일본이 거래하고 있는 그동안에도 고조임금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왜? 그들하고 나하고 처음에 조약을 맺을 때 거중조정이라는 미국이 우리한테 늘 호혜적으로 대하고 우리 편을 들어줄 거라는 이런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혼자만 짝사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로 채웠습니다. 미국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갑니다. 조로소 통상조약. 조로소 통상조약은 84년에 자 줄거세요. 청의 알선 없이 조선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민비가 누구한테 혼란 빠졌다고 그랬어요? 러시아 공사 베베르한테. 알겠죠? 그 밑에 써 갑신정변 당시라고 씁니다. 갑신정변은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일본의 견제가 느슨하고 청나라도 러시아를 늘 두려워하고 견제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청과 일본이 우리나라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혼란할 틈을 타가지고 갑신정변을 이용해서입니다. 갑신정변의 혼란기를 이용해서 러시아와 단독으로 수교했다. 프랑스는 뭐냐? 프랑스는 1886년 여러분 잠깐 거기 들어보세요.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붙은 사건이 뭐였어요 아까? 병인양요였죠. 그 병인양요가 몇 년이었어요? 66년이었죠. 그로부터 20년 뒤에 비로소 수교했으니까 프랑스는 빨리 한 거야 늦게 한 거야? 상대적으로 굉장히 늦었어요. 그 프랑스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한판 붙은 게 병인양요인데 그 이후로 20년씩이나 걸린 이유가 뭐냐? 조선과 무슨 문제를 놓고 다퉜어? 프랑스 선교사의 카톨릭 선교를 인정해주라 이런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늦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천주교 포교 문제로 뒤늦게 수교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늦었다. 됐죠? 됐어요?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어요? 영국은 치해복권 문제로 늦어졌고 기타 뭐 많은 나라들이 있어. 독일 또 뭐 그 외에 뭐 룩셈부르크, 이탈리 이런 나라들이 다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 나올 것들은 이미 다 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 개화운동과 근대적 개혁의 추진. 쫓아올 수 있겠어요? 쫓아올 수 있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이렇게 명성황후 민비 시절에 하나하나 개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개화를 하자는 세력과 개화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개화와 수구입니다. 수구. 당시 수구는 뭐냐? 우리의 전통 질서를 올바른 것으로 여기고 이 올바른 것을 수호하기 위한 지킬 위자. 수희 아저씨 그러죠. 군대 가면 정문 지키는 사람을 위병 그러죠. 위자가 지킬 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하고 나쁜 것을 배척한다 이런 뜻이야. 이해하겠어요? 다른 것을 수호하고 나쁜 것을 배척한다. 이게 뭐라고? 위정척사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정의란 뭐냐? 성리학이요. 성리학. 성리학적 질서야. 알겠어요? 그리고 사는 뭐냐? 서양사. 천주교죠. 천주교. 서양 학문이죠. 이렇게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고 외세를 배척하자. 이걸 더 유추하면 이거는 외세를 말하고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전통 질서다. 우리가 전통 질서를 수호하고 외세를 배척.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더라. 이 장면이에요. 요걸 나누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요. 누구는 개화를 했고 누구는 위정척사를 했느냐. 됐어요? 자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 있어요. 실타래를 이렇게 풀듯이 애들은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아까 했어요. 개화는 실학 사상가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실학 가운데 중농이 아니고 중농은 정약용이죠. 중상입니다. 중상학파 실학이. 근데 이 중상학파를 또 다른 말로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사가 어려워요. 중상학파를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해줘. 북학파. 그죠? 우리가 중상학파 실학자 그러면은 박지원, 박재가, 홍대영 이렇게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재가예요. 박재가의 책이 뭐가 있어요? 북학의가 있죠. 그래서 북학파라고 그래. 얘네들을 묶어서. 그 중에 자 북학파 실학자를 대표하는 사람 연암 박지원이 있는데 이 박지원의 손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박규수. 직접적으로 핏줄로 연결됩니다. 박규수. 그 다음에 뭐냐? 오경석이 있었어. 오경석. 또 누가 있었어요? 유홍기. 이 세 사람이 있어요. 봐봐 얘들아. 누구라고?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요 세 사람은
우리나라 개화사상 가운데 최초, 그죠? 초기 개화사상가들이에요. 해보자 말로 누구라고요? 박규수, 또 누구라고? 오경서, 또 누구? 유홍기. 됐죠? 아까 한 번 나왔었죠? 박규수 한 번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더라? 제너럴 셔머너 사건과 관련된 박규수입니다. 됐나요? 제가요 이거 하면서요 몇 번째 얘기할 거야. 저 뒤에 가면은 또 앞에 있는 박규수를 끄집어내서 거기다 붙일 것이고,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몇 번씩 되풀이돼. 그러니까 잘 집중만 하고 있으면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자동으로 외워져. 알았어요? 따로 나중에 공부해야지 표시하는 거 나중에 외워야 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잘 따라오고 집중해서 생각을 잘하면은 그냥 외워져요. 알겠죠? 그럼 문제 풀어봐. 문제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야. 문제만 계속 반복. 앞에 문제 나오는데 또 뒤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도 안 외워질래 안 외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 문제가 그 사건이 계속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개화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가지를 치는지 이런 문제 들어가 보세요. 자, 다 했어요. 청해 무슨 운동이라고 얘들아? 양무운동. 그죠? 청해 양무운동 때 내세운 구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체 서용이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일본의 메이주시 이전의 문명 개화론에서는 화원 양제를 주장했었죠. 이것이 우리나라 통상 개화론에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한테 영향을 주었다. 박규수는 연암 박지원의 손자이기 때문에 원래 양반입니다. 원래 양반이고, 오경석이는 통역관이에요. 역관이라고 써놓으세요. 역관, 통역관, 번역 일을 담당하는, 통역을 담당하는 역관. 그 다음에 유홍기가 아주 중요해요. 이 유홍기는 한의사예요. 의원, 한의사, 의관. 알겠어요? 자, 이 유홍기가 왜 중요하냐? 유홍기는 별명이 또 있어요. 유홍기를 다른 말로 유대치라고 해요. 이름이 두 개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유홍기가 누구라고? 유대치. 대치, 유대치. 그래서 이 유홍기의 제자들이 그 밑에 나오는 개화파들이에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가 초기 개화파라면 그 밑에 김옥균, 박영효, 어윤중, 김홍지, 또 뭐 홍영식 이런 제2세대 개화파들이 유홍기한테 공부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유홍기는 제자들을 많이 키웠다. 특히 이제 유홍기 같은 사람은 그 신분이 낮은 중인이었어요. 양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백의정승, 벼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의정승 유홍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개화파가 유홍기 밑에서 개화사상을 배운 개화파가 둘로 갈라지더라. 그 둘로 갈라지는 분기점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거 봐. 개화파가 둘로 갈라져. 하나는 뭐라고? 온건개화파. 또 하나는 뭐라고? 급진개화파.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이 시기가 이모군란 이후. 써놔. 이모군란 이후. 이모군란이 몇 년이죠? 1882년이죠.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을 겪고 나서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그래 이모군란 때 우리를 도와준 청나라랑 붙자라고 한 놈들이 누구야? 온건개화파. 안돼, 청나라는 근대화하는 놈들이 아니야. 그래갖고는 근대화가 안 돼. 일본 봐봐. 메이주신처럼 해야 근대화를 할 수 있어. 메이주신을 따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예요? 급진개화파. 내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점 언제 갈라지느냐 이 분기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갈라지는 시점이 언제라고? 이모군란 이후에 1882년 이후에 온건개화파가 급진개화파로 갈라지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 순간부터 얘네들은 개화파가 아니야. 내 말 알겠어요? 이름만 개화파지 느슨하게 개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청나라한테 빌붙어서 지네 권력만 유지하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타도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진짜 개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서광범 이 사람들과 누구야? 급진개화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온건개화파는 거의가 누구냐? 이런 거의가 친청 사대주의자. 또 누구예요? 되게 그 당시 수구 세력 권력 집단이 누구예요? 민씨일파들이 태반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 성격을 잘 알아야 돼. 여기서 헷갈려버리면 개념을 헷갈려버리면 안 돼요. 개화파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애들을 동렬에 놓고 보면 안 돼. 이모군란 이후에 개화파는 둘로 갈라지는데 한 놈들은 개화를 안 하려고 하는 기득권자들이고 또 한 사람들은 신세대,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국가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혁명적 개화사를 가진 급진개화파였다. 누구라고?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이죠. 그죠? 이렇게 나눌 줄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는 틀려요. 알겠죠? 네. 예. 자, 보세요. 온건개화파는 청과 사대관계주 외우지 말고 생각하세요. 청의 중체성을 본받아서
동도서기. 동도서기 옆에 줄긋고 아까 내가 뭐라고 썼더라? 개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한계성이라고 써놨어요. 한계성이 있었다. 동도서기는. 그죠? 그리고 청나라의 영향을 받았었고 초기 개화운동과 가보개혁을 주도했다. 그렇습니다. 동그라미에서 가보개혁을 주도했어요. 가보개혁을 주도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가보개혁을 주도한 사람이 무슨 내각이었어요? 그렇지. 김홍진 내각 1차 김홍진 내각 2차 전부 다 가보개혁의 주도 세력이죠. 그래도 써놔. 가보개혁 주도 그 밑에다 뭐라고? 김홍집 내각 이렇게 써놓으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김홍집 위에 봐봐. 온건이야 급진이야? 온건계합파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알겠죠? 이해 위주로 가야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 외우면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사람은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끄트머리를 잡고 논리적으로 따져야 돼요. 다시 하겠어요? 맨 밑에 초기 개합파 개화운동과 가보개혁을 주도했다. 이 가보개혁 주도에다가 뭐라고? 김홍집 내각이라고 써놓으면 훨씬 더 기억하기 좋다 이거야. 됐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급진개합파 기복균, 박영효, 홍영식 이런 사람들은 청과 끊어라. 급진적인 개화를 해야 된다. 누구처럼? 일본처럼. 일본의 메이지신을 본받으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갑신정변을 주도한 사람들이다. 됐죠? 정리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어요. 그 밑에는 이제 아까 봤던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 봐봐 얘들아.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이거 보세요. 대원군 이후에 대원군이 케이턴 때문에 물러나고 그 다음에 개항을 했는데 개항 이후에 서양하고도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어때?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다. 근대화 정책